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33회 정 작가와 박 박사님, 이금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 작가님. 이장로. 안녕하신가. 안녕하십니까 박 박사님. 이조교 고생이 많아. 이 박 집사 이 말투가 대소질리. 조교 한번 당해보실 텐가. 우리 숙련된 조교 이조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탈영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이거 되게 웃긴다. 군대에 못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로 선임이 갖춰져 탈영하고 싶겠다. 미쳐버릴 것 같아. 그 군대 누가 있는? 저는 왜요? 아니요, 미쳐버릴 것 같아. 왜? 저 군대 있을 때 또 군대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해보자면은 제가 아직도 이은미 씨 노래를 안 들어요.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 특정 시기에 특정 노래 안 들으신 분들 많죠. 그때 당시 이은미 씨 노래가 그렇게 유행은 아니었는데 제가 정말 미워하던 고참이 이은미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기상송으로, 취침송으로 틀고 주말에 쉬고 있으면 야 이은미 테이프 틀어봐. 너무 싫어. 홍 작가님 그런 노래 없습니까? 군대에서 싫어하게 된 노래. 노래는 없고 그 군대에 이제 제가 이등병 때 병장 고참들이 항상 일일 드라마를 보는 이상한 일일 드라마가 있어요. 어떤 거기 보면은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착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요. 그러면 항상 며느리가 따귀를 맞던지 머리끄댕이를 잡히던지 한 상태에서 딱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날 한따까리 하는 거야. 진짜. 보일러실로 모여라. 그러니까 보일러실로 모여. 그래서 일단 병장들이 처음에 우리 기분 나쁘니까 너네 한따까리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진짜 뭐 씨삐삐 이러면서 그 시어머니를 막 욕해요. 와 진짜 죽여버려 진짜. 야 진짜 저 착하고 순수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저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말이야 하면서 병장들이 엄청 분노에 못 견뎌 하다가 갑자기 근데 여기 먼지 뭐야? 그치. 뭐가 걸리는 거지. 그러다 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으로 이제 당연히 먼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쓱 쓸면 당연히 손이 까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안 되겠다 오늘. 이러면서 한따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은미 씨 노래 그 트라우마 비슷하게 아직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뺨 때리고 이런 장면을 보잖아요. 너무 싫어요. 놀래는 거 아닐까? 가슴이 놀라는 거. 너무 싫어. 그냥 싫어요. 그 싫은 감정이.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일일 드라마가 끝나지도 않고 너무 계속하는 거야. 우리는 그 드라마를 일병, 이병들은 정말 싫어했어요. 작가를 원망하는. 저 작가는 저 왜 안 끝내나. 그냥 막장 드라마인데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옛날 일일 드라마라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 서태지와 화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셨군요. 발해를 꿈꾸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입으로 어쨌든 자기는 진짜 락맨이야래. 그래서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며가 정말 좋대. 근데 뭐 이분이 락을 잘 안다 모른다 이런 문제는 뭐 이제 차치하고 그걸 기상송 이제 취침하기 전에 한 번 더 듣고 뭐 주말에 왜 날씨 좀 또 한 번 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발해를 틀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싫어해. 발해 이런 소리 하는 새끼들이. 환 이런 거 있죠. 환빠 환 발해 만주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고구려 이런 거 말하면 다 죽여버리고 그런 측면에 이게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게 뭐냐면 저한테도 그런 환빠, 발해, 그 옛날에 고구려는 제국이었고 이런 거 꽂혀서 말씀해 주신 선배가 있었어요. 도종환 시인이요? 뭐 비슷한. 그분이 도종환 시를 좋아했죠. 근데 그 선배는 그 말에 제가 동의를 한 적은 없지만 그냥 착하고 후배들한테 잘해주는 선배였어요. 그래서 저는 환빠 아저씨들을 만나면 그냥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고 싶지 막 화가 막 안 나거든요. 아저씨들과 함께 버터플라이 춤을 함께 춰봐. 저는 그것도 강제로 춰야 되잖아.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거는 그 비슷한 관점으로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던 어떤 노래가 후임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샵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트라우마 이미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 제대하고선 샵이 그렇게 막장으로 해체된 것이 혹시 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주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원념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전에는 그 아더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네, 아더. 네, 아더왕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아더왕 스토리를 진짜 오랫동안 쳐다도 안 보게 됐는데. 엑스컬리버로 맞았나요? 그러니까 그 우리 내무반에 비치된 그 빠따 있죠. 네. 그 야구 방망이를 그 깎아가지고 아래 위를 깎아서 더 평평하게 만들어서 보통 물량동에 담가놓고 있다가 그 물에 불린 다음에 그럼 이제 살이 잘 터지니까 그걸로 때렸는데 그거를 고참들이 엑스칼리버라고 불렀어요. 아더왕이 너무 싫은 거야. 그 빠따에 한 번만 맞아보면 좋아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군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은 이제 DP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DP에 관련된 얘기도 역시 작품에 관련된 얘기보단 메타 비평, 작품에 관련돼서 이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볼 일인가, 약간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거창하게 메타 비평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건데, 자 그 전에 저희한테 이제 오전 게임과 DP가 워낙 화제다 보니까 저희도 니네도 영화 되게 리뷰하는데 좀 한번 해달라 이렇게 해주시는 분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메타 비평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오전 게임이나 내일은 이제 오전 게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오전 게임인데 작품 얘기는 크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뭐 그럴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되게 명확한 주제를 좋은 테크닉과 컨텐츠를 잘 만들었다. 사실 거긴 이견이 없고 거기에 관련된 분석은 되게 많고 우리가 또 다시 뭐 새로운 이견을 제시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이 되게 좋은 컨텐츠다라는 그냥 거기서 그냥 저희는 그냥 얘기를 끝내고 싶고 뭐 이제 이걸 또 꼬아서 그러니까 이게 안 하려면 니들은 말할 가치조차 없는 작품 아니냐. 뭐 그냥 작품이 플랫하다 이 얘기 아니냐. 그냥 뭐 정의가 승리야 뭐 이런 거야.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워낙 수준이 특히 한국 영화 콘텐츠가 워낙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옛날에는 주제 자체도 문제 소지가 있는 것도 많았어요. 뭐 그런데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많았죠. 이게 그 시대의 착오적인 거 마치 그 2021년 시커먼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완전히 그냥 자기가 지금 무슨 다른 세상에서 오신 분이 막 주제도 선정도 잘못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주제를 받쳐줄 테크닉도 잘 안 되고 뭐 기술력도 안 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한준희 감독님이 원래 뺑반 감독님이세요. 제가 뺑반을 되게 좋아했는데 뺑반에서 제일 좋아하는 씬이 유준열 씨가 조정석 씨를 깔라고 그 경호원을 뚫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준열 씨가 맞아가면서 그 경호원도 어떻게 작사를 내고 그 이유는 조정석 씨가 유준열 씨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황천길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분노에 다가가려고 하는데 경호원이 막잖아요. 나중에 경호원이 못 오게 하려고 유준열 씨 손에 수갑을 채워요. 근데 유준열 씨가 손가락 관절을 빼면서까지 그 수갑을 빼서 이 사람을 패고 조정석을 패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 돌아갔을 때 에너지. 악을 쓰면서 자기 한풀이를 하는 그러니까 이 감정 빌드를 굉장히 잘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에서 핵심이라고 내세웠던 게 뭐 자랑거리였던 게 카체이스 씬인데 그건 굉장히 비판을 받았죠. 근데 못 찍었다보다는 좀 평범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하는 건 오히려 그런 쪽 굉장히 그런 것보다는 감정 빌드에 굉장히 특화돼 있고 이런 그 화를 돋구는 것과 맞아요. 그 화를 풀어내는 것. 그렇죠. 그걸 또 약간의 악마적인 방법. 방금 같은 경우도 그 유준열 씨가 수갑이 찼는데 그걸 못 푸니까 손가락 관절을 으깨 가면서 부러뜨리면서 그 손을 빼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게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악다구니 그게 쾌감이 있거든요. 그 DP하고 되게 잘 그쵸? 연결이 되네요. 뭔가 DP 보신 분이라면 비슷한 어떤 감수성의 빌드가 되게 잘 돼 있고 DP에서 사실 느껴지는 되게 제가 보기에 잘 빌드돼 있다는 게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탈영병이든 혹은 뭐 주인공의 그거 탈영병들이 다 그 참다 못 견뎌서 나온 사람들이라. 분명히 그 공통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빌드들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묘사들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런 쪽으로 정말 특화가 돼 있다. 장기가 있다. 이분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그 얘기 들어보니까 장점도 카체이스 얘기하시 시작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장점 단점 모두가 DP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구현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정혜인 씨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다가 그 유열의 음악 앨범 그 영화를 보면서 정혜인 씨에게 좀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정혜인 씨가 보여주는 그 얼굴이 되게 저한테 묘했어요. 뭐냐면 정혜인 씨가 되게 곱게 생겼잖아요. 되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샤프하게 생긴 사람 있고 왜 얼굴을 치면 고양이 상 있고 강아지 상 있고 뭐 이런데 되게 곱게 생겼는데 눈빛은 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무슨 생각이냐면 데뷔할 때 여자 시문화 같은 거야. 그 불량한 눈빛에 고운 얼굴, 청순한 얼굴. 그러네요. 시문화 씨 그런 거 있었죠. 시문화 씨 데뷔할 때 있었어요. 그런
다스리요. 눈빛은 굉장히 불량한 약간 그런 어떤 뭔가 약간 뭔가 어둠이 살짝 있는 것 같은 눈빛인데 얼굴이 해맑아. 그리고 그것도 생각난다. M.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일반인 여성을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그 무슨 상류층 이런 거보다 그래서 왜 그 형 뭐 부셔버릴 거야. 그것처럼 일반인 여성이 정광열 씨랑 나든 그 사랑의 죄송합니다. 고유명사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신 작품은 청춘의 덫입니다. 뭐였지 그게? 부셔버릴 거야. 뭐 다 아시는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이병헌 씨래 이종원 씨가 배신하고 자기 뒷바라지 했더니 재벌한테 가버리고 부셔버릴 거 했던 정광열 씨가 이제 그걸 다 받아주는 그렇죠. 그 복수극인데 거기서도 보면 그러니까 눈으로 생기는 그 악다구니와 얼굴의 그 고음 때문에 생기는 처연함이 동시에 나오는 그 심은하 씨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경지가 있는데 정혜인 씨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이제 반항기 있는 소년 같은 얼굴이 맞아요. 반항기 눈빛과 얼굴은 또 약간 체제 순화적인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 곱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왠지 말 잘 듣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바생인데 말을 되게 잘 들어. 예, 알겠습니다. 되게 저 보통 요즘 애들이면 저 나이 때 애들이면 한 소리 할 법도 한데 꾸벅꾸벅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애가 참 순하구나 했는데 눈을 보면 또 안 그래. 뭔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사연이 있을 것 같아. 너 뭐니?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말하자면 약간의 위험성이 감지되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유열의 음악 앨범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DP에서 그게 폭발한 거야. 그러니까 엊그제 피자 배달을 하고 들어와서 피자 배달에서도 갑질을 당하고 그런 저소득층의 자식이 군대에 들어와서도 군대 부조리에 직면해서 이게 탈출구가 없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놀려. 그 유열의 음악 앨범 특히 많이 나요. 얼굴을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생겼다 이거냐 이거지. 그래봤자 너 아무리 그러니까 얼굴 잘나고 해봤자 여기서는 빼박 이등병일 뿐이야.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구조적 한계를 오히려 그분의 외모가 더 장식적으로 드러내게 해준다는 거지. 네가 잘생겨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넌 그냥 가난한 집 아들이고. 사실이잖아. 그런 거라는 거지. 아니 부잣집 아들이어도 아무 소용없어. 부잣집 아들이면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국방부는 부정하지만 뭐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뭐가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 연줄 닿는데 아버지가 성공하지 않은 상태의 부잣집 아들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로서 정혜인 배우가 왜냐면 정혜인 배우가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때는 그냥 정말 그 고운 그냥 좋은 남성성의 역할로만 좀 나온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주목을 안 했다가 이분의 장기는 다른 남자 배우들과 다른 아주 굉장히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캐스팅이 굉장히 절묘했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배우도 운이 좋고 맞아요. 감독과 작품 이런 게 이게 운때가 맞으면 인상적인 작품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잘생겼는데 잘생긴 사람이 약간 안 잘생긴 사람 연기를 했을 때 말이 돼라는 느낌이 드는 배우가 있는가 하면 맞아. 그럼 저기선 또 좀 못생김을 연기하기 때문에 그런 장사미사로 보이게 되는 배우가 있어요. 잘생겼음에도. 근데 이 배우 정혜인 배우가 참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역시 그 오랜만에 좀 오랜 무명 생활 속에 빛을 본 구교환 배우의 어떤 능청스러운 연기 말도 많고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고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모인 게 아니다. 모인 게 아닌데 자 이제 DPA가 크게 해외 반응이 있고 국내 반응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반응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해외 반응은 BTS의 팬들인 아미의 걱정이 심해졌다. 우리 오빠들 군대 안 가는데 가면 오빠 OPPA 이게 돼버렸고 아미들은. 근데 이거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 BTS 같은 유명인은 군대에서 별일이 없을 거라는 거 우린 경험을 통해 알잖아요. 이걸 딱히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게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아미들은. 아니 뭐 또 그것도 또 그 운명이니 받아들이고. 그리고 뭔가 BTS의 아우라를 형성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런 것도 견디고 다시 나와서. 그렇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해외 평은 BTS 아미들이 난리 난 거. 그 다음에 군생활을 했던 외국인 시청자들이 군생활을 했던 그 징집제도 있고 모병제도 있고 전 세계 군인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군대 생활 얘기하는 게 마이너한 얘기다 보니까 하지 못했던 얘기를 DP 덕에 할 수 있어서 신났다, 고마웠다, 좋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베트남 군인이든 미국 군이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군대 다 똑같네. 특히 러시아 군인들. 러시아 군인들은 그 트라우마가 러시아 이제 그 제대자들은 트라우마가 왜냐면 군대 부조리가 굉장히 센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워낙 센 나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트라우마를 소환하며 보드카를 마셔 만취를 해가며 그걸
봤다는. 예. 그리고 예. 국내 반응은 뭡니까? 국내 반응은 아무래도 남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좀 신기했어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그 보면서 옛날 생각나고 트라우마가 소환되고 이제 당연히 앞날이 걱정되고 앞날 걱정은 항상 되죠. 예, 요새. 예, 그런 부분 당연히 지금까지 군대 얘기가 이렇게 누구나 군대를 갔다 왔지만 남자들끼리 만나면 군대 얘기하지만 이렇게 콘텐츠가 돼본 적은 없어요. 대대적인 콘텐츠가. 아까 푸른 거탑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거탑은 유머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진지하게 조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대부분 아마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예, 궁금한 얘기도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얘기고. 근데 이제 어떤 여성 진영, 진보 진영, 이렇게 진영론적으로 접근하는 시야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DP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이제 비평으로 승화시켜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DP를 보고 뭔가 화가 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P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한국 남자들이 보고 그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는 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거든요. DP에서 뭐가 화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DP 비판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글을 쓰신 분이 아마 경향신문에 네. 우리나라 또 중앙일간지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여성 진영의 대표적인 작가분이시기도 하고 위근우 작가님 글을 보면 이분 글이 이제 DP 비판의 가장 대표 주자고. 그러니까 위근우의 리플레이라는 그 코너 칼럼 코너에서 나온 그 경향신문 예, 네, 맞습니다. 중앙일간지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여성 진영 쪽에서 워낙 대표적인 작가분들 중에 하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DP 비판의 가장 대표 주자가 아마 이분 글일 거고 이분 글이 많이 논거로 인용이 또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얘기랑 맞아요. DP 시청자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작품 자체를 넘어서서 굉장히 적절하죠. 근데 이분 글의 제목이 이 제목이 이거네요. DP가 군필 남성의 자기 연민을 위한 땔감이 되지 않으려면 점점점. 뭐 제목이 왜 이래? 근데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바로 든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거는 뭐냐면 위근우 씨가 DP가 군필 남성 자기 연민을 위한 땔감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려면 하면서 본인이 어떤 칼럼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 형식인 거죠. 제목부터가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나는. 근데 그 제목 그대로 본문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가 짧게 읽어볼게요. 네. 때때로 이들 작품은 군대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구조적 필연성을 고발하고 우리의 비판적 의식과 책임감을 환기시키지만 그보다 많은 경우 군대를 다녀온 다수 한국 남성들의 자기 연민을 불태우기 위한 땔감으로 사용된다. 후자의 경우 작품에 이미 그런 관점이 내재되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호시탐탐 자신이 군대에서 겪은 고난과 억울함을 호소할 준비가 된 남성들을 제어하기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냐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냐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아니 왜 제어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라는 표현도 굳이 쉽지만 그죠? 자기 연민이란 게 하면 안 되는 감정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본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 자기 연민이라고 하든 딸딸이라고 하든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제어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느껴서 자기들끼리 바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에서 겪은 고난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왜 제어되어야 하냐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여기에 왜 제어를 해야 되는지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본인은 이 글에 있습니까?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 작품을 82년생 김지영 남성 버전으로 부르며 한국 남성들의 고난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억울함의 근거로 인용되는 이들의 작품의 책임은 별로 없다. 작품은 책임 별로 없다 그래요. 혹시 모를 오해를 피해 마지막 에피소드 제목을 방관자들이라고까지 친절히 명기하지 않았나. 다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다. DP에 대한 열광적 오독에 작품의 책임은 없지만 반사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질 준비가 된 상당수 군필자가 원하는 수준까지만 열광하고 중요 문제의식을 피해 빠져나갈 수 있던 서사적 빈공간에 대해선 비판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노라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 군필자 시청자들이 DP를 보고 있잖아요. 네. DP를 보고 자기도 가해자였고 자기도 잘못했고 자기도 억울해할 거 없고 자기도 힘들었지만 남 똑같이 힘들어 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었어 억울해 라고 하는 자기 연민의 서사만 남겨놓으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은 피해자인 척하지만 피해자가 되면 안 된다. 피해자라고 곡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피해자. 네. 불쌍한 척하지 말아라. 불쌍한 척하지 말아라는 거. 그런 의미로서의 그 82년생 김지영 얘기를 굳이 한 걸 보니까 82년생 김지영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 같이 그 진영이 남성들의 대표적인 대표 서사로서 DP가 되는 것은 싫다. 그런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뭐 위근우 씨의 이제 그 글이 목표하는 바도 그렇지만 네. 위근우 씨의 글을 소비하면서 하는 이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요체를 보면 이제 82년생 김지영과 같은 뭐 피해 서사, 네. 예, 그 정도 위상을 가진 피해 서사를 남성들이 감히 갖지 마라. 저는 이런 솔직히 욕망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82년생 김지영도 독자들을 이 책이 읽게 만드는 힘은 자기 연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나쁜 자기 연민이 있고 괜찮은 자기 연민이 있는 거지. 자기 연민 자체가 뭐가 문제인지를 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신을 대변하는 서사로서 이 이야기를 소환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뭐 누가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겠다는데 그걸 뭐 무슨 수로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 이 감정에만 몰입된 상태에서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생산적인 논의로 가지 못하고 생산적인 논의로 가지 못하고 자신의 억울함만 전시하는 그 피해를 전시하면서 그냥 더 생산적인 논의로 가지 못하고 소모되는 이거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앞에 그거에 앞서서 생산적인 논의에 가기에 앞서서 그 얘기를 갖다 아 그래 나도 이랬어라고 하면서 공감을 하는 것 자체가 를 갖다가 거기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군생활은 고난인 건 맞아요. 가면 더럽게 힘들잖아. 근데 고난을 몰라주면 억울한 것도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군생활이 고난인 것도 사실이고 몰라주면 슬픈 것도 당연한데 왜 그런 감정이 그냥 잔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인위적으로 진압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위근우 씨의 글을 쭉 읽어보니까 위근우 씨는 이 군이라는 구조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구조를 왜 묘사를 안 하고 전적으로 피해자 서사만 이게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것인데 그걸 안 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군대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군대에서 내가 피해자였던 사람이 예를 들면 스릴러적으로 보면 나중에 가해자였어. 뭐 이런 어떤 구조가 안 다르고 전적으로 어떤 그 가해자 그러니까 이제 황장수가 전적으로 사실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장수가 이병일 때 어땠을지 모르잖아 우리는. 근데 걔는 이병에서 똑같았을 것 같아. 자기 동기들 팔아먹으면서 그렇게 갔을 거라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적인 부조리보다는 피해자는 그냥 온전하게 피해자로 이렇게 보듬어 준다 이거지. 피해다 이거지. 그래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나는 바로 저런 착하기만 한 피해자였어. 그 동일시를 하게 시킨다는 거지. 제공해주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에게 메타적으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로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 작품이 다른 군 재현 예를 들어 윤종빈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비판을 할 거면 그건 작품 탓이지.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작품 근데 왜 작품 탓이 아니라 그래? 왜냐하면 내가 위근우 작가님이 비판하고 싶은 거는 작품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한국 남성이 어떤 DP라는 거를 무기로 갖는 거를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82년생 김지영과 다르다라는 걸 되게 강조하시는데 82년생 김지영도 그렇잖아요. 맞죠. 뭐가 다른 건지 난 일단 모르겠고. 그리고 위근우 씨의 지금 이 작가님의 군필자들은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DP란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고 있다. 이거는 미안하지만 뇌피셜이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DP가 군 생활의 어떤 부조리를 폭로함으로써 되게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특히나 우리는 한국적인 특수성상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게 그 나이를 불문하고 남자라면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1차원적으로 뭐 나도 그러니까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저랬다 그랬다 그랬었지 이랬었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 중에 생산적인 논의를 해서 고급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없다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냥 일반 장사미사들이 SNS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 혹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그냥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군대였구나 정도에서 공감해서 끝나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문제의식 없이 끝나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으나 제가 저 글을 자세히 이제 처음 봤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방금 이 대표님 말씀처럼 그런 생산적인 그런 의미 있는 논의로 가야 되는다라고 저렇게 훈계질을 할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본인이 하면 돼요. 위근우 씨가. 정리를 하면 문제의식 없이 그냥 억울해하기만 해도 상관없을지언정 문제의식이 없지도 않았어요. 우리 사회에 가장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흔한 논의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군대 이대로는 안 된다. 이 군필자들의 목소리 이게 정치권에 반영이 돼서 사병들의 처우가 꾸준히 좋아져 왔거든요. 문제의식이 누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게 자기 연민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저 되게 악의적인 곡인데
다들 왜 그런 얘기, 온라인에서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아니 왜 온라인에는 자기가 병영 부조리 없앴다는 사람만 있고 때렸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냐라는 말을 꽤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내가 한 나쁜 짓을 누가 자기가 잘했다고 그렇게 떠들겠어.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자기 간에 부조리를 없애려고 애쓴 모습도 부조리를 느꼈고 부조리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없애려고 했다라는 게 사실 군필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가 애썼다라는 그 서사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조리의 주체가 되는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걸 해결하려고 했었던 노력들이 알게 모르게 다들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바꿔야지라는 게 다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네. 그 저 마지막 제목처럼 방관자였던 그 일방적 피해자라서 아예 그냥 군 커리어가 거기서부터 중단된 사람들. 네네. 뭐 이제 사람이야 많을 수 있겠지. 가해자일 수도 있고 희생자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중요한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얘기 위근우 씨의 말이 위근우 씨가 본인 스스로가 제 생각에 이 드라마를 약간 좀 오해했다고 느낀 게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주로 이등병들이죠. 네. 이등병, 일등병, 일병들인데 그 애가 나중에 거대한 폭력에 황장수화가 되잖아요.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보여줬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온전히 피해자라고만 주장하진 않는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주인공처럼 착한 선후임도 있고 군대에는 황장수처럼 진짜 노답인 선후임도 있어요. 대체로는 그게 단지 내가 아닐 뿐인 거지. 근데 그 극단적인 두 캐릭터를 가져다 주인공격으로 주조연으로 가져다 놓은 것을 보고 그 고캐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황장수는 다 아니고 나는 황장수의 나에게 피해를 준 체제를 대변하는 게 황장수고 자기는 저렇게 성량하고 정의롭고 피해만 받은 주인공이었다 라고 한국 남자들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뇌피셜로 한국 남자들을 결과적으로 작품 얘기를 하지 않고 비난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SNS는 황장수는 안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나는 웃긴 거야. 그 실체도 불분명한 대중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 대중을 상대로 훈계하는 글이거든. 니들 그렇게 깝치지 말라는 글인 거야. 난 이 글의 목적이 이게 이런 글을 그 매체에 써도 되는 거예요? 난 그것부터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그 점점 이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문제는 가시적이고 잔혹한 가혹행위가 가상적으로나마 군내 폭력의 대표성을 갖게 될수록 그 정도까진 가지 않은 다수의 피해 가해자가 오직 피해자로서의 자리만을 취사 선택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황장수가 아닌 척한다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지위를 감히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황장수가 이 드라마 보고 나도 이등병 때 맞았어라는 얘기를 하는 게 할까봐 역겹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다 황장수 우려스럽다. 아니야. 사실 드라마에 있어서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현실적인 존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안에 있는 좋은 부분을 추출해서 그 주인공으로 만들고 악역을 만들 때는 우리 대부분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부분을 추출해서 만들잖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DP 주인공도 있고 황장수도 있는 거지 일부. 되게 저 문장이 되게 비열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 전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저 문장 자체가. 니들 그럴 거잖아 라는 얘기인 거잖아. 나 알아요? 라고 일단 물어보고 싶은데 근데 두 번째로 저 옛날에 바둑 하던 친구가 취직한 그 얘기. 미생이요? 네, 미생 보면은 그때 직장인들이 막 그랬단 말이야. 미생 보면 다들 자기가 오부장인 줄 안다고. 고위 저희 선임들이 좋은 부장님. 이러고서는 거기 저기 되게 무슨 전무님인가 상무님인가 그런 그 사람 욕만 한다고 막 이러는데 자기 볼 때 자기도 저기 오부장 같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근데 이게 욕먹을 일이냐는 거지. 당연히 무슨 영화를 보든 주인공이자 선역인 사람에게 몰입을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안타고니스트나 악역을 욕하게 되는 거. 이거는 되게 인지상정인 거잖아요. 이건 연쇄살인범이 영화를 봐도 똑같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가상이라는 건 정말 웃긴 게 저는 그런 거니까 제가 살아가는 존 윅처럼 그러니까 그런 나쁜 사람 살인범을 몰입해서 보게 만드는 컨텐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조커도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몰입하라고 해서 보라고 만든 드라마를 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몰입했더니 니들 그런 짓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얼마나 우스운 비판이면서 얼마나 편리한 이게 무슨 논리야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호열을 너무 이상적인 인물로 구성했다는 게 문제다. 최소한 방관의 문제에서 그는 좀 더 비겁하게 그려졌어야 했다. 즉 한국 남성들이 워낙 태생적으로 비겁해 보이므로 비겁하게도 자기 정당화를 할 여지 자체를 애초에 이 작품은 주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식의 논리거든요.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품 얘기를 이제 드디어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분이 조금 작품을 피상적으로 봤다고 느끼는 게 일단 첫째, 이 작품은 어떤 군대 내 구조적 부조리를 다루고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소통이 해결이 일시적으로만 되면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군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공개되지 않고 그게 재발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의 각자 특히 사병들 말고 장교들이죠. 장교 각자의 커리어에 큰 해만 아니면 어쨌든 이거는 되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내부적인 룰이잖아요. 이 돌아가는 룰. 거기에 이제 제가 약간 이건 사담입니다. 제가 이게 약간 보고 놀랬던 게 저 인식의 틀을 제가 잠깐 점검했어요. 뭐냐면 군대 다닐 땐 내가 헌병이 같은 사병이라고 인식을 못했거든. 헌병은 논외의 존재.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스톰트루퍼 그렇죠. 느낌 아닌가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 DP 이후에 DP에 관계하신 분에게 여쭤봤더니 대부분은 DP처럼 드라마틱하지 않고 나랑 똑같았던 거야. 네. 헌병이라는 순간 얼어붙는데요. 탈영병을 잡으러 가면 얼어붙는 거야. 그냥 그래서 대부분 얼어붙는데요. 저렇게 발악하는 사람 자기는 본 적이 없대.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병이었다라는 생각을 딱 드는 순간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갑자기 화가 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사병을 잡으러 사병을 보냈다고? 죽여버린다. 이런 생각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불쾌감이 어떤 거냐면 사병을 강제적으로 징집해서 올바른 처우를 하지 않고 그냥 사실 이 군대 내부만의 그 문제도 군대 부조리 문제도 간부들은 퇴근해야 되니까 그죠. 개복 잡으러 하는 좁은 공간에 애들을 쑤셔박아 놓고 니들끼리 질서를 구축해 그쵸. 라고 하니까 그 내부에서 억지로 질서를 구축하려다가 폭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돌아가는 방식이 어쨌든 내부에 그런 폭력이 그리고 구조적인 부조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일단은 그러니까 이 드라마 안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병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휘하고 생활을 보살필 책임이 부사관 장교한테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사병은 위계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퇴근해야 되니까. 그 당직사관이라는 핑계가 있지만 당직사관들 다 자고 있잖아요. 그 하역이지 일종의. 네, 일종의 그러니까 그걸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상병 병장들한테 외주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권한을 갖고 애들을 군기라는 미명하에 그 위계를 잡는 거죠. 네.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생기면 니들끼리 잘못한 거에서 병장들만 영상 보내고 간부들 빠지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 와중에 탈영병이 발생하는데 그 탈영병을 잡는 위험하고 트라우마가 발생할 일까지도 사병한테 맡겼다는 게 그렇죠. 되게 불쾌하더라고 나. 그래서 제가 헌병은 논외 존재 생각하다 그랬다가 찾아봤더니 어떤 그 관련돼서 이제 그 사병이 안 나가게 되는 법안 발의가 이제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걸 시켜왔다는 것은 군대 이 장교 너희 욕먹어도 싸 이 는 진짜 욕먹어도 싸고 그러니까 사병을 데려와서 사병한테 그런 위험 전가를 시켰다는 거에서 이미 이거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왜 컵라면을 먹으려다가 못 먹고 사망한 그 젊은 노동자 지하철에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금 DP에 보면 실제 그거는 있는 일들을 취재해서 그 원작에서부터 한 거고, 그러니까 그 헌병이 보는 앞에서 자기와 똑같은 사병이 탈영병이 그냥 몸을 던져서 떨어서 죽어요. 그런 거를 보면 진짜 영혼의 내상을 입고 평생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한 상처, 그런 피해, 그런 충격, 그것도 그냥 간편하게 죽든지 말든지 사병들한테 외주를 주는 거야. 그죠. 공짜 인력한테. 그래서 그런 부조리가 있고, 사실 구교환 씨가 얘기했던 그 상병이 굉장히 그 위근우 씨가 보기에는 아무런 그 피해자이자 가해자이자 무슨 방관자로서의 그게 잘 안 그려졌다는 저 생각엔 충분히 그 장면이 있어요. 네. 그 뭐냐면은 그 한준이 주인공이 그 일병 우리 있잖아요. 무슨 조석봉인가? 그 사고 나중에 사고 치는 그 일병이 내리 갈굼을 할 때 거기서 구교환 씨가 빼내잖아요. 거기서 그 일병이 굉장히 섭섭하게 보잖아요. 왜냐면 가운데 자기가 붕 뜬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가 누가 하나를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누구 하나를 빼내는 순간 가운데서 대물림되는 그 폭력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폭력을 하게 되는, 행사하게 되는 그 사람이 중간에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밑에 사람, 위에 사람한테는 밑에 사람 갈군 제대로도 못 갈군 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무수행 제대로 못했고,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이 형 잘해주다가 결국 이 형도 저런 사람이었네가 돼서 인심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조리가 나오면서 그 일병이 중간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 주인공 정혜인 배우가 연기하는 그 자기가 잘해주던 이등병으로부터도 거리가 생기고 감정적인 거리가 생기고, 황장수라는 사람, 내가 그나마 황장수 말을 이번엔 좀 들어서 애들을 갈궈서 어쨌든 이 체제 안에 편입해 보려고 했더니 황장수한테는 넌 애들도 제대로 못 갈구는 넌 정말 이래나 저래나 쓸모없는 놈이다라는 거에서 중간에 붕 떠버린다라는 이 구조적인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동시에 그 모든 구조가 그 한 장면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교환은 되게 웃기다. 자기가 이게 사실 막말로 얘기하면 이거잖아. 자기가 이뻐하는 아들뻘 애를 빼내서 걔는 얼차를 안 받게 해주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서 남아있는 얼차를 받거나 얼차를 받다 보니 못 버텨서 나도 가해자로 돌변한 애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지. 왜냐면 사람이 웃긴 게 그러잖아. 내가 나쁜 놈이 되려 그러면 황장수가 되려 그러면 밑에 있는 놈들이 제대로 맞아줘야 나쁜 놈이 되잖아요. 근데 걔가 그렇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한테 전화 걸면서 엄마 여기 이상한 놈 있어.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인데 그 동조에서 구교환이 그 정혜인을 빼내는 순간 그 관계 고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병이 폭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온전하게 정혜인이 계속 거기 폭력에 그 노출되고 고리의 희생자가 되고 그 일병은 그냥 황장수화가 되어서 황장수처럼 그냥 병장으로 안착한 다음에 애들을 갈고 그 이 사람은 원래 인격이 파탄됐어 그냥 황장수처럼 됐어. 그리고 사회 갔어. 또 이제 정혜인이 그러다 또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됐으면 이 부대는 의외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굴러갔을 거예요. 실제로 군대가 그렇게 굴러갔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그 수행 능력이 깨끗한 군대죠. 근데 나는 참 군 생활할 때 생각해 보면 얼차려 자리, 맞는 자리에 그 회피 기술 있죠. 본능적인 회피 기술. 그거는 저는 타고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10번 맞을 때 저는 한 6번 맞고 이상하게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기적적인 군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99년에 군대를 갔는데 제대할 때까지 거의 안 맞았습니다. 일단 구타 자체가 없었어요, 중대에. 저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다들 신기해하는 거야. 99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98년 군번인데 저 진짜 더럽게 맞고 살았거든요. 저도 없었습니다. 저기가 옆중대만 가도 맞았어요. 맞아, 옆중대도 있었어요. 저도 근데 그랬습니다. 저는 안 맞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계기가 있으면 좀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위근우 시글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이제 보고선 드는 생각이 뭐 이랬어야만 한다, 묘사가 이랬어야만 한다나 첫째로 의아한 게 작품엔 죄가 없다라고 처음에 글에 써놨잖아요. 근데 작품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위근우 씨가 말한 거는 이미 작품에 묘사가 돼 있습니다. 위근우 씨가 놓친 거예요, 그거. 작품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작품을 보는 그 남성 시청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경고의 내용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라는 건데 동료 시민에게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존재를 드러나지 말라는 의미. 이게 너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두 번째로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뭐 이랬어야만 한다. 뭐 한우열에 되면 이랬으면 아니 언제부터 비평이 작품을 비평할 때 윤리적인 당위를 요구하는 게 비평이 됐어요? 요즘 해야죠. 좋은 거 나와야죠. 윤리적인 심지어 저게 윤리인지도 모르겠어. 정치적 당위지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해야만 한다라는 요구죠 저거는. 근데 저런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언제부터 작품을 판단하는 1번 기준이 됐냐라는 거지. 위근우 씨의 저 글에서 대표되는 저 태도에서 제일 짜증나는 양상들이 뭐냐면 그 당위는 뭐냐면 그 어리석은 한국 남성들이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어야 되는데 너는 조금 줬다라는 의미로 비판을 하거든요. 조금이 아닌데 보니까 이걸로 많은 남성들이 자기를 이제 대변하는 어떤 컨텐츠를 상징 서사로 쓰고 그걸 통해서 많은 남성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게 흔히 말하는 군무새라고 그러죠. 군무새의 등장이 달갑지 않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복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 이거는 정치장교가 하는 소리지. 공산당 정치장교가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논의를 조금 더 빨리 쉽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위근우 작가님이 한 말이 다 맞다고 쳐보죠. 다 맞아요. 본문 내용이 다 맞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못된 마음을 먹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찍어 누르고 그 앞에서 자랑하고 우리의 피해 서사를 강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황장수와 주인공 그렇게 이용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해자고 나쁜 마음을 좀 먹고 군대에서 우리도 군대라는 가해에 동참했다고 치자고요. 그런 이유로 군생활이 어쨌든 희생이고 피해는 맞잖아요. 헌신은 맞잖아요. 그 사실이 사라지냐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건 그거고 군생활에 의해서 남성들이 어떤 생활이나 사회 진출이나 제약을 받고 그건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고 거의 공짜로 착취당한 거고 그건 그 자체로 피해 서사가 맞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난 논의에서도 어제 업로드된 그 논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태의 여러 가지 양상이라는 게 공존하는 건데 근데 이제 DP 같은 경우에는 사병의 입장에서 강제 징집된 상태에서 구조적인 폭력 안에 노출이 됐을 때 개인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관점으로 이거를 봤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안에 이제 홍 작가님 말대로 피해 서사도 존재하는 거고 그 안에 가해 서사도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내 탓이 아니야 구조 탓이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야 이건 나의 인성의 문제야. 나도 남처럼 쟤처럼 혜인이처럼 버텼어야 되는데 라는 하는 생각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 근데 이 다양한 모든 양상이 합쳐져서 이 컨텐츠를 풍성하게 만드는 건 건데 위근우 씨는 거기다 대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옳지 않고 심지어 니들이 그렇게 옳지 않은 걸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한국 남자들이 여기에 과몰입을 해가지고 자신의 피해 서사를 갖다 정립했다라고 그러니까 니네 작품은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됐고 이랬어야만 한다. 이게 무슨 뭐 공산당 당간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군생활 힘들었다느니 군생활은 좀 그래도 국방에 가치가 있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뭐 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드러난 것만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 더 들어가서 제가 사실 위근우 씨의 글에서 느껴지는 것은 사실 그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사석에서 주로 술 먹다가 군대 얘기하면 지겨우니까 그만해라. 사실 약간 요 정서에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군대 얘기 지겹다. 지겨운데 이것 때문에 군대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어서 이 작품이 잘못했다. 사실 진짜 전반적으로 일단 이거가 거의 큰 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군대 얘기 지겹다. 군대 얘기 구려 그만해라고는 건 원래는 남성들끼리의 맨박스 문화였죠. 너만 고생했냐? 그쵸. 너 그렇게 고생했다고 징징대는 거 보니 너는 좀 약한 남자였던 듯? 근데 그거를 이제 하도 많이 옆에서 보고 듣다 보니까 여성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승계를 해서 군대 얘기 또 군대 얘기 한 남자 구려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군대 얘기를 못하는 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얘기가 뭐 여성분들 기준에서 이제 아빠도 오빠도 뭐 남동생도 그러니까 하니까 지겨우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레어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흔히 말하는 이렇게 뭐랄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딱히 달갑거나 반갑거나 신기한 소재가 아니다. 그냥 요 정도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너가 말하는 게 좀 다르더라도 내가 아는 번영의 변주일 뿐. 그러므로 재미없다. 재미없고 마치 나 혼자 왜냐면 누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할 거니까. 근데 그건 지겹다 이거지. 근데 주인공 아닌 사람 또 없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군대 얘기가 전 국민이 징집되는 나라에서 전 국민이 어쨌든 이제 성인 남성 대부분이 징집되는 나라에서 의외로 대중매체의 군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 경험 보편적으로 경험한 것에 비하면 되게 없어요. 되게 없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꾸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어떤 매체를 통한 어떤 지적이라는 게 사실은 DP에는 묘사된 얘기가 모르는 얘기였던 거 아니잖아요. 그 DP가 재밌는 게 DP에 묘사된 폭력의 수위는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단데 DP에 나온 모든 인물은 제가 아는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수위만 다르지 그 양상은 익숙하죠. 저는 DP를 봤을 때 폭력의 수위가 너무 온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소리 하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98년도 군번이니까. 근데 거기 있는 인물령은 다 있어. 그러니까 저는 맞아본 적이 없지만 그 인물은 제가 다 아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형 다 있고 그 폭력의 구조나 고리도 다 똑같은데 이제 나온 부대에 따라서 저렇게 세게 때린다고? 저렇게 안 때린다고? 이런 차이.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전방에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야 저렇게 호텔같이 좋다고? 이런 차이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묘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제 웃기는 게 다들 기시감을 느끼는 건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건축학개론에서 있지도 않던 청춘이라고 묘사했던 그렇죠. 그거랑 다르게 그거는 추상화된 어떤 첫사랑의 이미지인 거고 이거는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다 했고 다 아는 얘기인데 아는 얘기를 이야기 스토리 이제 타이트한 스토리 안에 집적을 해놓으니까 이게 폭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40명, 50명을 한 방에 몰아놓고 생활을 2년 동안 시키다 보면 그 안에 이 수렴진화라고 해서 공통된 인간형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상 자체가 굉장히 공통된 거니까 그 공감대의 폭도 넓고 넓으니까 이제 그 게다가 이제 폭력적인 거니까 어쨌든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 얘기가 지겹다고 하면 DP가 외국 애들은 뭐 그렇다 칩시다. 외국이 처음 봤다고 칩시다. 근데 한국에서 그럼 왜 그렇게까지 이게 뜨거웠는가. 근데 뭐 한국 남자니까 평상시에 술자리에서 군대 얘기 못하게 하니까 DP 얘기하니까 신나. 그러니까 난 왜냐면 위근우 씨 얘기가 그렇게 들린다. 한국 남자들 평상시에 군대 술자리에서 군대 얘기 못하게 하니까 근데 이게 터져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뚫렸다 이거야. 서로 군대 얘기 서로 자기 고생한 거 전시한다 이거 아니야. 그거 하게끔 뭔가 잠깐이나마 시간 타임 리밋이 좀 열린 거야.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걸 그렇게 꼴 보기 싫게 볼 이유가 과연 어디 있나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위근우 씨의 글을 이건 조금 이제 저만의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관심법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여성 서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동안에 이 세계에서 피해왔던 누적된 역사가 있으니 거기에 대항해서 남성들이 피해왔던 거는 그럼 그거에 약간 이렇게 뭐랄까 보상 체계로서 카운터로서 입 다물고 있어줘야 되는 게 예의가 아니겠느냐라는 전제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니겠냐 이거지. 굳이 얘기해보자면. 아니야? 그래야지 이 말의 논의가 성립이 돼요. 왜냐면 그게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그 연장선에 있는 논리인 건데.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안 그러면은 그렇잖아.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고통도 시어머니 고통이고 며느리의 고통도 고통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단지 시어머니가 가해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들어볼 가치조차 없다고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는 뭔가 약간 비틀어진 논인데 근데 그 논리가 끝까지 완성이 되려면 DP라는 드라마 만들어줘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그렇지. 예, 그다음에 그 소비가 돼서도 안 되고 스트리밍도 되면 안 되는 거죠. 만들어진 것 자체가 비윤리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논의 구조가 뭐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똑같냐면 나의 아저씨 때랑 똑같아요. 이 저 논리 구조가. 저때 그렇죠. 중년 남성의 자기 연민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 모든 얘기 골자였던 건 거야. 어린 여성 못 잃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는 인종차별인 거예요. 중년 남성의 자기 서사가 묘사되면 대중매체에 묘사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당분간 참아달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라는 거지? 쿼터제.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그거를 1년에 몇 편 이상은 상영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년 남성 쿼터제. 근데 바로 그 평론가들이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를 참아라. 말라. 당분간 하지 말라라는 거를 본인이 정해서도 안 되고 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그럴 권리가 있는 것처럼 글을 쓰다 보면 착오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이제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동료 어쨌든 한 중년 남성이든 뭐 어린 여성이든 어린 남성이든 어쨌든 다 동료 시민이란 말이지. 그럼 각자의 동료 시민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니들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라고 규정할 때 그 규정이라는 게 개개인의 역사나 경로가 다 다른데 그걸 갖다가 뭉뚱그려서 니들은 닥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발언이냐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본인에게 그러한 권한, 권력, 정당성이 부여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글이 그런 되게 평론가는 없어요. 네, 저거는 평론이 아니라 되게 정치적 선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 글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이거는 이 글은 이 태도보다 조금 더 낮추거나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낮춘다라는 건 이런 양상이 좀 있다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은 선언을 해야 돼요. 쿼터제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합의하자. 그러니까 아예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사회 합의하자. 남자들이 그동안 여성을 억압하는 그 기간이 길었다. 그러므로 여성의 얘기가 좀 더 많이 등장해야 되니까 남성의 그 등장하는 남성의 얘기도 있겠지. 니들도 억울한 게 있겠지. 그럼 그거 등장하는 비율을 쿼터제로 정하자라고 논의를 나는 과감하게 때렸으면 나는 이 논의 그 한에서 이렇게 얘기를 그 논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논의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는 안 되지만 좀 말이 돼요. 논리적 말인지는 알 수가 있지. 근데 그렇게는 또 하지는 않고. 왜냐면 그 자기가 생각해도 그거 오바거든. 사회적으로 쿼터제를 만들자는 거야. 그런데도 결국 말은 쿼터잖아. 남자들은 한국 영화 한 1년에 몇 번 상영한다처럼 스크린 쿼터제처럼 쿼터를 가져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쿼터가 몇 번인지를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군대 얘기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DP가 나왔더니 이건 안 된다.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횟수조차 자기가 임의를 조절해 놓고 절대 안 가르쳐 준 다음에 어쨌든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여기까지는 돼? 이러면. 근데 누가 여기까지는 되는데 왠지 봤더니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 글의 그러니까 전개 방식이 좀 이렇게 옳지 않다라는 거지. 전개 방식이 남에게 멍해를 씌우는 방식으로 되거든요. 뭐냐면 자기 논리는 숨기고.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논리를 숨겨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파고 들어와서 추적을 하면 되게 기괴한 결론이 나와요. 그 DP는 만들어지면 애초에 안 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작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제2의 DP가 더는 한국 남성들의 자기 연민을 위한 알리바이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알리바이는 범죄에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범죄인가요? 자기 연민의 그 땔감으로 쓰지 말아라라는 얘기인데 아니 나는 꼭 하고 싶은 말이 타인에 대한 공감도 자기 연민으로부터 나오거든요. 내가 나를 먼저 연민해야 그 감정을 발전시켜서 타인을 연민하는 건데 자 봐봐요. 이게 아마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욕망과 그 노무현의 국방개혁? 그게 맞물려가지고 사병처우가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뭐냐면 내가 힘들었으므로 남도 똑같이 고통스러울 거라는 공감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 후배들도 군대, 내 그 뒤에 군대 가는. 그래서 납세자들이 내가 아닌 나는 이미 끝났지만 현역 군인들의 처우 개선에 자기들 세금이 소모되는 거에 찬성하면서 군인 처우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나쁜 건가?
자, 요거는 이제 문세님 표현을 하자면 난 동의 안 해서 동의한 거죠. 일단 내가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네. 우리는 반대하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우리는 인식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연민이라는 말이 되게 함정인 게 사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인공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 출발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조커처럼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없을 것 같은 캐릭터에도 사람들이 몰입하게 만드는 게 결국 이야기의 힘이고 스토리텔링의 힘인 건데 자연스러운 일단 이야기의 작용을 갖다가 거기 그 자연스러운 작용부터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평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좀 그 자질 문제라는 생각이 되게 일단 많이 들고 두 번째로는 자기 연민을 일으키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 연민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 구조가 옳지 않다라는데 어떤 면에서 옳지 않느냐 작법이 잘못됐냐 아니야 작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거죠. 근데 그 목적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적인 목적은 숨긴 상태로 이걸 마치 이 글이 되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작품에 문제가 없고 이걸 수용하는 감상자들이 잘못됐다라는 글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결국 작품에 대한 비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화 대상이면서 교화가 참 잘 더럽게도 안 되는 한국 남성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이 지금까지 천천히 교화되어온 게 다시 도로아미타불로 타락될 가능성을 제공한 작품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네, 제공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일단 비판적인데 그런데 바로 사실은 그러면서 바로 그러한 한국 남자 줄여서 한남의 어떤 그 태생적 IQ 낮음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저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제 생각엔 너무 논리적으로 얘기하신 거고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싫은데 이유를 찾았다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죠. 답정너지. 네. 왜냐하면 문제는 이런 거지. 제가 보기엔 위근우 씨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꼰대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노래를 부르는데 김광석이 30쯤에 불러 30도 아닌 게 한 휘인이 이제 환갑줄에 다 된 인간이 꼴배기 싫어. 네. 근데 꼴배기 싫다고 해서 걔가 그걸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야. 네. 근데 영화에 그런 게 나왔어. 그럼 내가 사실 꼴배기 싫은 장면이 나오니까 나는 안 보겠지.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작품이 그래서 존재해서는 안 된 이유를 그러니까 이유를 찾는 게 후발적이라는 거지. 이게 싫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기 취향이랑 자기가 지금 이 당위랑 헷갈리고 있어 지금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작품 내적인 비판이랑 그 작품의 양상에 대한 비판 그리고 수용자들이 보고 나서 나오는 정치적인 양상 이 모든 것은 다 다른 문제거든요. 그죠.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사실관계로서 연관이 돼 있는 거지 그 자체는 그냥 거기에 있는 사실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양상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 말은 되게 무의미한 소리예요. 그런데 자기가 비판하는 포인트 자체를 갖다가 위상을 뒤섞어가지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갑자기 여기서는 결과가 되고 이래버리니까 그냥 말씀대로 이제 이 대표님 말씀대로 왜 이런 글이 나왔냐? 그냥 싫어. 라는 말을 갖다가 저렇게. 근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글이 중앙 일간지에 실릴 만한 글이 이게 진짜 난 그게 너무 의아해. 이게 페미니즘 진영을 대변해주는 글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 일간지에 실리고 한 건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좀 약간 쪼를 깔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라지는 진실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페미니즘 진영이 남자들의 고생 서사를 불편해하는데 왜 불편해하는지를 따지고 보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군대 가서 고생하는 건 당연한데 그 이유는 그냥 거기가 군대라서예요. 그냥 군대는 다 괴로운 거예요. 원래 그런 집단에 1000년 전에도 군대는 다 가기 싫어했어요. 전쟁 나면. 중국의 농민들도 막 안 가려고 막 산적대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82년생 김정과 같은 피해 서사를 소유하지 않기 원한다면 알았어요. 그 마음은 알겠어. 왜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위근우 씨의 그 주장도 자기의 포부로에 대해서 갖다 붙인 문장이고 저는 그냥 이 글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위근우 씨가 그냥 남자가 군대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싫은 거에 딱히 윤리적으로 뭐 할 건 없고 싫은 건 싫은 거니까 그거를 정당하기 위해서 갖다 쓰다 보니까 저는 82년생 김지영을 옹호한다고 보기보다는 82년생 김지영 옹호하면서 DP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82년생 김지영마저도 여기에 불쏘시개로 쓰고 있다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남자 여자 다 위근우 씨의 그냥 호불호에 다 불쏘시개로 들어갔다고요. DP와 같은 피해 서사를 소유하지 않길 원해. 근데 그건 콘텐츠일 뿐이고 군대를 갔다 온 이상 실제로 내 몸이 갔다 왔는데 어떻게 피해 서사를 소유하지 않는 게 가능해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이제 말씀대로 이제 불쏘시개가 됐지만 그죠?
저는 이제 82년생 김지영 얘기를 굳이 갖다 쓴 이유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여성계와 이쪽 젠더 문제에서 갖고 있는 이 위상을 DP가 획득하는 게 싫다라는 강한 욕망이 저는 느껴졌어요. DP가 획득하는데 실패를 해도 군대를 다 갔다 왔는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박 박사 말이 맞는데 내 말은 그거지. 그거 역시 추론된 욕망이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불쏘시개란 말은 그런 거야. 결국 나는 이게 싫은데 이 말을 논리적으로 그 말은 원래 맞는데 그러니까 박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위근우 씨의 말과 다르게 별개로 존재하는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의 의견인데 그 의견조차도 자기의 호불호를 위해서 가져온 악의적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지. 그럼 그쵸. 약간 당위가 쓰니까. 그래서 이제 82년생 김지영이 불쏘시개 됐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굳이 82년생 김지영 얘기를 할 이유는 없는 공간이었고 해봐야 결과적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갖고 와서 썼지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위근우 씨가 만약에 폭력 그런 얘기가 듣기 싫다 그러면 사실은 난 위근우 씨가 했어야 될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진보 쪽에서 이제 진보에 제일 많이 뭐 성장하면 탈성장, 자본주의로 들어가면 탈성장이고 군대에는 무조건 폭력, 이게 그냥 무조건 폭력이 나쁘대. 근데 우리가 그런 거지. 국가나 군대라는 게 돌아갈 때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좋은 폭력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그 폭력적인 기제가 동원되어서 이 조직과 어떤 형태를 돌리게 만드는 이게 폭력의 그런 불가피성이죠. 그죠. 뭐 그런 게 있대. 좋은 폭력이라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 그러니까 국가가 불가피한 폭력이죠. 국가가 독점해서 통제하고 있는 폭력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만약에 DP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회적으로 만약에 잘 순기능 됐다면 보통은 그 폭력 속에서 무언가를 수행해 온 사람들에 대한 베네핏이 주어지죠. 뭐 보통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게 허언이더라도 미국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Thank you for your service처럼 그런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런 수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이걸 폭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좋은 폭력이라고 말하기보다 어쨌든 폭력이 돌아가는 어떤 다른 류의 메커니즘,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는 메커니즘 말고 그리고 또 그게 통과 의례라든가 그런 걸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인정? 그런 걸 통과해낸 뭐 리스펙 정도? 리스펙?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구현되어 가는가. 단지 사람을 찍어 누르고 그러니까 폭력 무조건 손만 스쳐도 나빠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모든 게 다 그런 류의 구조가 어느 정도는 잠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폭력이 은폐되어 있을 뿐이지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법이든 이런저런 룰로 인해서 우리를 통제하는 그 수많은 것들의 기저에 이미 폭력이 은폐가 돼 있지 전제는 폭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뤄야 돼. 군대에서 그럼 그게 왜 제대로 작동이 안 됐는가? 어느 군대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그럼 군대가 뭐 당장 없어질 게 아니면 왜 우리는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그게 아무리 동화라고 하지만 마블에서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 같이 명예롭고 훌륭한 군인들을 왜 제조해내지 못하는가? 약간 이런 얘기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 얘기가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전쟁 그 전투 교전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쟁 진짜 군인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 영웅 스토리가 생겨서 그 스토리는 숭고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월남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은호 소령이 그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덮어서 자기는 폭사하고 부하들을 살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숭고한 일이고 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었고 굉장히 숭고한 폭력의 한 양상이었는데 지금은 근데 뭐 사실 그것도 천안함 생각해 보면 뭔가 그냥 별로 사람들이 사병 목숨은 일단 약간 좀 생각보다 논외로 치게 있어요. 있긴 있죠. 이게 사실 뭐 위근우 씨를 얘기를 시작했지만 그랑 상관없이 이제 군대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TV를 보면서 되게 슬펐어요. 슬펐다는 게 뭐 거기 작중인물이 슬프다라기보다는 군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젊은 친구들도 우리도 그랬고 이거를 처벌로 받아들여요. 그죠. 그 병역이라는 것 자체를 일종의 처벌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처벌을 받았으니 안 가는 놈들은 왜 안 가? 너들도 받아야지.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정부에서 병역을 보내고 어쩌고 하는 것도 왜 싸이 군대 두원보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종의 진짜 징역 보내듯이 보내는 거예요. 약간 그 시베리아 굴라크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맞나라는 의심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직으로 되게끔 이미지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대로 이미지를 바꾸지 못할 거면 돈으로 해결하듯이 해야 돼요.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병역을 내가 이유 없이 처벌받은 뭔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피해자 서사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걸 뒤집어서 피해자 서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웃기는 꼰대 같은 뭐 애국 보수 같은 발언이지만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 젊음을 희생해서 그리고 어쨌든 목숨을 담보로 갖다 가는 거 그럼요. 맞잖아. 네. 유사시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 그걸 갖다가 국가의 담보로 던졌잖아. 그죠? 그러면 당연히 목숨을 건 상태로 가 있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베네핏이라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내가 숭고함에 대한 어떤 이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처벌이 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피해자인데 나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마라는 식으로 군대의 통제 체계를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계속 민원 들어가고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 아무리 부유한 군대도 부조리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거의 월급을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폭력을 독점한 국가라는 조직이 이 수많은 남자, 그렇죠, 혈기왕성한 남자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는 어떤 시기든 위기와 부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월급 1,000만 원 받는다고 난 그게 해결될까?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은 군대가 더 이상 군대가 아닐 때밖에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해결책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군대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을 단순히 부조리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내가 병역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다라는 인식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정부에서 차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아까 저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좋은 폭력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그게 여기엔 그런 폭력의 기제가 존재하는데 그게 단순히 그런 폭력이란 무조건 나쁜 이미지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이 국가를 돌리는 힘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희생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견뎌낸 여러분들이 대단한 무언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무언가가 이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없다는 그게 거지. 이제 금전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정당한 보상이 없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군필자들이 거기 어떤 그 서러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그거가 보상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억울해하고 있는데 돈을 더 준다고 해서 해결된다기보다는 일단 애초에 우리가 사회에 대한 건 그런 거니까 군대가 뭐냐 이거야. 네, 그러니까 군대 위에 그런 국가가 뭐냐 이거야. 애초에 이게 폭력적이라 이거 왜 하다못해 형사가 나쁜 놈 잡을 때 손 뒤로 해서 수갑 묶는데 범인이 이러잖아. 아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아프다는 사람을 억지로 쓰러뜨려가지고 뒤로 팔 제끼고 폭력적이지. 근데 그 범인을 잡아야 되는 거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 애초에 그 사람을 20년, 30년 동안 좁은 감옥에 가둬서 사육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살인 폭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다 용인되어지는 거지. 그건 용인되잖아. 왜 영화에서 묘사해도 용인하는 거잖아. 범인 잡을 때요. 형사 그렇게 왜겠어? 그것이 그런 의미의 뭐랄까 기능적으로 괜찮게 용인할 수 있는 폭력으로서 우리가 인지시켰다라는 거거든. 경찰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 기저에 정말 사람을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쏴가면서 사람을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군대의 힘, 군대의 물리력, 그 물리력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일어난 토대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치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굴릴 것이냐. 이제 보상은 난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야 뭐 돈을 얼마를 받든 그러니까, 뭐 점수를 그러니까 더 주든 뭐 보상을 이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이제 분하고 서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래 너네는 분하고 서럽구나 또 아니고 너네 기분 나쁜데 난 미안한데 관심 없어 또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 뭐 여성 진영이나 위근우 씨 같은 분들이 있어요. 난 어디서 화가 나는지 그 연결고리를 저는 못 찾겠는 거예요. 왜 못 찾냐면 제가 그랬죠. 그냥 싫은 건데 취향 문제인데 자꾸 이유를 갖다 대서 그런 거야 억지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냥 꼰대가 군대 얘기하는 게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선아 너도 군생활하면서 혹시 한 번쯤 자살하거나 탈영하고 싶었던 적이 있니? 제가 이 질문을 듣고 되게 황당했거든요. 한 번쯤? 왜냐면 그건 맨날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하지. 눈을 뜨는 순간 갑자기 기상나팔 부는 순간 눈 뜨면서부터 정말 진지하게 자살하고 싶고 탈영 맨날 하고 싶잖아요. 절벽이 보이면 진지하게 뛰어내리는 게 혹시 있어요? 정말로. 정말 그리고 정신적으로 다 몰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소프트하게는 그런 거죠. 자살이라기보다 여기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한 달쯤 후방으로 다리가 부러지면 좀 편하지 않을까? 병원에 실려가서. 소프트한 버전은 그거고 그거에 좀 오늘따라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네모반에 수류탄 하나 까서 넣으면 그 벌어질 풍경들 다 우리 고참들 죄송한 새끼들 다 고기죽이 돼 있고 막 이런 거 머릿속에 머릿속에 그냥 3박 4일 동안 막 집요하게 집착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DP를 보면 놀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정도였어? 근데 놀라면 놀란 거지. 그게 왜 불쾌한지도 모르겠고 그게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놀랄 정도로 고생했던 사람들한테 왜 화가 나고 화를 내는지 연결고리가 전 모르겠어요. 그게 이거를 이 얘기까지 오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윤리적 당위를 서로 선점하려고 네. 윤리를 도구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에 뭐가 윤리 대신 뭐가 들어가냐? 피해자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여야만 피해자로서의 왕좌에 앉아 있어서 모두를 하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DP에 나온 것처럼 저만큼 고생했다는 사실이 싫은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감히 피해자 위치를 가지려고 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태도 자체가 너무 웃긴 거지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영장이 나와서 우리나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은 피해자가 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 사실 자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고. 근데 내가 어떤 특정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난리를 쳐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무슨 말을 해도 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되고 하는 게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인 건 안타까운 일이고 그 피해 사실에 대한 해결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닌데 마치 요즘에는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야 이렇게 싸우다 보면 나도 피해자야. 그죠? 나도 피해자야. 왜 나도 피해자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 이건 나는 전 세계 어느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전 미리 말했지만 전 탈모 하나 갖고 있습니다. 네. 전 연구 중입니다. 근데 두 분 연구하세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위근우 씨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너희들이 감히 피해자성을 침범하지 마라. 가지려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감히.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왕좌의 게임이 아니라 약좌의 게임에 약좌를 감히 넘보지 말라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국민의 절반이 군밀자고 피해 서사를 만들던 안 만들던 갔다 왔는데 어떻게 피해 서사가 없을 수 있냐고.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방식은 군대를 갔다 오는 걸 피해로 인식하지 않게 하는 일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건 거지. 그렇죠. 그래서 폭력이 나쁜 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무언가를 돌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폭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거의 우리 일부의 얘기랑도 비슷하게 그랬을 때 거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봐줘야 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주기자를 귀엽게 사랑스럽게 봐준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그러니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건 좀 무리한 해석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갔을 때 이런 어떤 경험을 당하는데 그걸 우리 사회가 어떻게 봐주느냐에 대해서 합의가 이제 얘기가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지. 근데 전혀 얘기 안 하고 재미없어. 너만 군대 갔다 와. 짜증나. 이런 아까 홍 작가님하고 얘기하셨던 게 왜 사병끼리 이렇게 못 견뎌서 도망간 애를 사병이 가서 잡게 한다라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국가가 독점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가 폭력을 독점해서 일반인들이 폭력을 쓰는 건 그래서 결국 법으로 금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허가받은 자들만이 폭력을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사병들끼리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위임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조적인 폭력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피해자성을 갖는 게 싫으면 피해자성이 쟤들이 왜 갖고 됐는가를 먼저 사유를 배운 사람이면 거기부터 사유를 해야지 너 피해자인 척하면서 징징대지라는 말이 이게 배운 사람이 할 소리나라는 건 거야. 그리고 질서가 나쁜 질서가 있고 좋은 질서가 있지만 질서가 없는 거보다 나쁜 질서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이 나쁜 질서를 만들어요. 좁은 방에 집에도 안 보내고 2년 동안 숙식을 시키면서 진짜 어깨가 닿을 정도로 좁은데 혈기왕성한 남자 40명 50명을 쑤셔놓고 너네들끼리 질서를 구축하라고 강요하잖아요. 질서가 없으면 한 일주일 후에 문 열어보면 한 3명 살아있고 다 배틀로얄 돼 있을 거야. 그렇죠. 그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 안전한 생존을 구축하기 위해서 질서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포갑적인 서열 문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씩 타령하거나 죽어나갈 때 분명히 간부들은 그랬거든요. 야, 좀 잡아라. 요새 왜 이렇게 풀어져 있냐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해.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너 왜 그랬니? 이런단 말이야. 병장한테. 그것도 못 견뎌서. 난 솔직히 그런 점에서 용서가 안 되는 감정을 우리 사병 출신들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DP를 보면서 아까 대표님 말씀 저것도 사병한테 시켜? 근데 거기서 빡치는 거지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식이 굉장히 놀라웠고 어쨌든 그래서 위근우 씨의 말로 들어가서 군필 남성들의 연민을 위한 자기 연민을 위한 땔감으로 이 드라마가 쓰인다. 뭐 쓰일 수 있죠. 뭐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쓰셔도 저는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군대 얘기를 DP 얘기를 하면서 한다. 할 수 있죠. 근데 뭐 얘기라는 건 군대 얘기뿐만 아니라 남자 얘기도 여자 얘기도 아니라 TPO에 맞게 하는 거죠. 눈치껏. 그럼 인기남 인싸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 뭐 눈치 없이 하면 아싸 되는 거지. 그거 뭐
그건 알아서 개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인 거고. 아니, 그리고 정우성, 강동원 같은 분들이 그 군대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다 들어요. 일단 정우성 씨는 군대를 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지만 뭐 강동원 씨 갔다 왔나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제 말의 요체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말도 덧붙여주고 싶어요. 그 말을 문장을 그대로 되돌려주면 그 본인의 논리를 남성 혐오를 위한 땔감으로 쓰지 말아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동료 시민이고 남들을 그렇게 나쁘고 한심하고 혐오스럽게 봐서 뭐 하자는 거야. 이게 그분도 진보주의자고 그 비평과 평론의 목적이란 거는 사실 우리가 함께 공존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거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성 일반을 그렇게 나쁘게 봐서 개인적으로는 남성 혐오라는 말을 쓰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진보주의자고 여성주의자인 거 좋다라는 거 그 관점에서 뭔가 사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이거는 다 좋다라는 건 거죠. 근데 그 어떤 여성주의 운동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나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 자체가 저는 출발점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피해자 자리를 독점해야만 우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태도, 나는 거기서부터가 이게 모든 퇴행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든 상관없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일반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네. 저는 그런 거죠. 저는 그냥 글 작법만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왜 이게 재밌지? 혹은 왜 열받지? 그거는 윤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렇죠. 잘 찾아서 쓸 것이지 갑자기 거기다 당위를 갖춰서 내가 기분이 나빴으므로 이건 분명히 잘못된 무언가가 있어. 그래놓고 뭔가를 찾았다 칩시다. 이거 좀 찾았어요. DP를. 말이 되는 것 같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게 말이 대부분 안 돼요. 왜냐면 감정에서 출발해서 그게 당위를 갖기까지는 조금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게다가 남이 말하는 게 짜증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당위를 찾으려고 하는 건 이미 내가 보기엔 허무맹랑한 시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면은 이 글은 그냥 이 글의 전체 논지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게 닥쳐예요. 닥쳐. 그렇죠. 하지 마, 보지 마, 닥쳐. 그게 무슨 평론이야. 결국은 강압이지. 그래서 DP를 보는 일반 남성들이 뭐라 하는 게, 근데 내 생각에 그러니까 그 대부분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그 SNS에서 사는 남자들이 뭐 얘기하는 거 보고 되게 짜증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언팔하면 되잖아. 이제 언팔을 하드리고, 근데도 불구하고 또 남자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하기 때문에 또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직업과 감정이 충돌할 때 오는 전형적인 그 직업을 수행하다 보면 느끼는 PTSD 증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싫은 걸 계속 봐야 되는 거 뭔지 알죠? 내가 형사니까 살인 사건을 계속 보게 되면서 느껴지는 데미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 살인 사건 현장에 안 살고 돈이 많으면 유영철 사는 집 근처, 범행 현장 집 근처 아닌 다른데 좋은데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거를 자꾸 못 견뎌서 자꾸 이렇게 논리를 점프해 보시면 이분은 이 직업이 안 맞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는 왜 이런 거 있잖아. 자네는 형사할 제목이 아니네. 서무를 보게. 그러니까 인내심도 직업 윤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 PTSD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직업이 안 맞는다. 안 맞으니까 오히려 다른 걸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나셨는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남성 일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구박을 하면서 본인이 화가 났는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괜찮습니다. 그것까지야 뭐. 그러니까 제가 알게된 본인이 싫고 좋고는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쓸데없이 불쏘시개를 자꾸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맞지도 않는 불쏘시개를 넣어서 논리를 점프하는데 그게 다 PTSD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일이 안 맞는다. 일단 그래서 제 생각엔 오늘 위근우 씨의 이 글은 기각돼야 한다. 기각입니다. 기각. 이게 의미 있는 의견이었다. 그러니까 이 기각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조롱하고 폭력적으로 막 책을 불태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각은 법정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 없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글에 대해서 그렇게 그 진지한 고찰을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원래 기각할 나가지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각할 때 벌 주지 않아요. 판사가 이렇게 기각하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거 고소를 제기해? 너 다시 형벌 뭐 이러지 않잖아. 너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사건 성립이 안 돼. 네,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 이유 없음으로 기각합니다. 기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SNS에 본인이 그런 생각 쓰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뭐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는 거 앞뒤 안 맞는 거 항상 사람이 앞뒤 맞는 말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이게 뭐지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일간지 이게 왜 실리냐예요, 사실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는 실리면 안 됩니다. DP가 나와서는 안 되는 영화라는 말보다 이런 글이 경향신문 언론 중앙 언론에 실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 저는 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데스크에서 위근우 씨의 논리를 정확하게 깨부수지 않는 한 아니 위근우 씨를 탄압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향이 무서워서 하는 거죠. 아 그거는 자기가 이거를 여성 진영을 대표하는 글을 탄압한다 데스크가? 이건 위계의 문제잖아. 아니지 약자를 지금 위근우 씨가 니거가 된 거니까. 아 그런 거구나. 니거를 탄압하는 거잖아. 아 피해자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발언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우리처럼 지금 공들여서 세 사람이 한날 1시에 모여서 1시간이 넘게 떠들어도 이게 좀 될까 말까한 지경인 상황인 건데. 제가 아까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자면 피해자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억압이 어쩌면 그게 그 약좌가 가진 힘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유난히 우리나라 통과한 거지. 네.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는 아니지. 우리나라 제일 심한 것 같고 뭐 다른 나라라고 해도 뭐 약간 그런 PC주의나 이런 영향으로 그런 경향들이 심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선이라는 건 어느 사태에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을 넘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갖다 어디까지 필터링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 오히려 그 문제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제가 데스크에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 작법을 파회해라. 메시지를 파회할 수 없다면 작법을 파회해라. 이게 지금 글이 왜 그러잖아. 작가님 주제가 글러먹었어요는 되게 자존심 상하지만 작가님 이게 좀 글이 좀 손을 많이 봐야겠는데요. 좀 약간 이렇게 뭐 문장이 좀 이게 아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데스크에게 드리는 진언이었다. 내가 이게 데스크가 이거를 만약에 이거 좀 실패인데라고 해도 이거를 약간 명분이 안 설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제가 그건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기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자꾸 말을 끊고 싶었던 게 우리 녹음 시간 대표님.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내일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빨리 끝내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수고해 주신 홍 작가님. 예, 지금까지 교주의 오금이었습니다. 성령은 따로 저 위에 있고요. 예. 박 박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이근금이었습니다. 오늘도 기각쇼. 내일도 계속되는 기각쇼 기대해 대선진. 조용히 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 더 해야지 내가 아멘 하고 끝나는데. 닥쳐. 더워.